해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코로나와 한국,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대화들을 한번 엮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안내도 해놨었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좀 듣겠다 그랬는데요. 그냥 경직되지 말고 편안하게. 네. 저를 보시면 늘 하던 대로 하세요. 네. 편안하게. 워밍업 중입니다. 워밍업 중. 아까 제가 청취자분들 아시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세 분 다 영국 민주평화통일자문위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십니다. 올 2월에 터키에서 특강 속에서 만났던 분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영국에서 잠시 코로나 때문에 영국에서 귀국에 계시다가 저하고 다시 몇 번 식사도 하고 영국 상황이라든가 유럽 상황을 좀 많이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분들 만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면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 분은 교포분들로서 오랫동안 영국 생활을 하면서 유럽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넘어서 그곳에서 바라보는 조국, 고국,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들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 많은 말들보다는 세 분이 직접 네.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편안하게.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산 지는 한 15년 정도 되고요. 외교관장으로 이제 자라오다 보니까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네. 대학은 파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롬비아 다학에서 MBA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았었는데. 네. 세계 방방곡곡에서 네. 살았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계통에서 한 15년간 근무를 하고 네. 이제 작년에 책을 하나를 출판했는데요. 그 책이 영국에 사는 탈북자에 대한 책이다가 보니까 그 우리나라 분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 책이 조금 이제 알려지면서 주 영국 한국대사관에서 저보고 민주평통위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그렇게 해서 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탈북자 교류 분과라는 데서 분과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멋진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별 말씀.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외교관이셨고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영국에 계시는데 네. 최근 안에 탈북자분의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인연이 되어서 민주평통 자문위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신문경 선생님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경이고요. 저는 영국에서 지금 12년째 살고 있고요. 영국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석사를 마치고 영국에 박사를 지원하게 되면서 박사과정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가게 되었고요. 영국의 요크라는 지역에 있는 요크 대학에서 언어학으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요. 제 논문 연구 주제가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의 그 언어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제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광이라고요. 50년대 이후에 남북의 언어 연구. 네. 언어는 정치사회 굉장히 모든 것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한 그래서 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임혜정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생활 25년 차이고요. 한국에서 첼로 전공하면서 예원학교 재학 중에 첼로? 예, 잘 어울리죠. 아니요. 저희 그 예원학교 그 당시에 옆에 영국 문화원이 있었어요. 영국 문화원. 예. 네. 그래서 친구 따라서 쫄래쫄래 놀러 갔다가 우연하게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이제 영국 왕립음대 오디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그때 당시엔 당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학사, 석사 다 끝내고 진로를 조금 바꿔서 이제 법대를 진학하게 돼서 첼로를 하다가 법대로 갔습니까? 갑자기 정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예. 그런데 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철학과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깨달았죠. 그래서 법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2014년부터 코리안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이제 체리티를 운영하면서 네. 탈북민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 평통에 관심을 갖고 조인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영국협의회 재무부관사로서 열심히 북맹을 하고 있는 임혜정이라고 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영광이라고요. 세 분을 모시게 되어가지고. 우리 저 시청자분들 참 독특하시죠? 저마다의 삶들은 다 다르지만 영국 런던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인연들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 순간순간이 좀 기적처럼 반가운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서 본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최근의 이슈는 큰 건 코로나였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코로나 상황을 늘 봤습니다만은 교포분들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바라보는 코로나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어땠는지 당시 상황들을 한번 쭉 느낌들을 코로나의 이후의 모든 생활들, 대한민국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분 모두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상황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무슨 007 작전 같았었어요. 맞아요. 맞아. 아무도 몰라요. 네. 007 작전처럼 뒀던 자체를 몰라요. 그걸 리얼하게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조금 시작을 해보면 네네. 저희가 3월 22일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3월 20일 날. 22일. 네. 그런데 그 일주일 전쯤에 보리스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영국의 총리. 영국 보리스 네. 총리가 대국민 담화 브리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준비를 하라 라는 말을 듣고 저는 딱 감을 잡았어요. 아, 역시나 국민을 버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영국의 총리께서. 예.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던 교민분들, 유학생분들이 많으셨겠죠? 비행기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낸 정보가 특별기가 뜰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뜰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아, 여기서 특별기라는 건 저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몇 분께서는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신데, 나라에서 띄워주는 비행기가 아니고요. 네. 안타깝게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싼 그냥 특별기예요. 특별한 상황에 떠야 하는 비행기.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공항, 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 가는 차 안에서 네. 재택근무 때문에 영국에 홀로 남아야 하는 저의 신랑에게 신랑은 여전히 여전히 있습니다. 영국에 혼자. 신랑을 버리고 왔습니까? 네, 과감하게. 그랬는데 그 신랑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영국은 곧 록다운이 될 것이다. 네네.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접하셔서 아시다시피 영국은 휴지 사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맞죠. 굉장히 심각했죠. 금 사는 게 더 쉬웠어요. 휴지 사는 것보다. 그랬는데 저는 이미 좀 이런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휴지를 200개를 쟁겨놨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이거는 비밀인데 내가 이미 휴지 200개를 쟁겨놨으니 사과가 먹고 싶거나 귤 같은 과일이 먹고 싶으면 물물 교환을 해라. 휴지 2개, 사과 하나. 웃으면 안 되죠. 웃지 마세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현금 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휴지 2개를 5파운드에 팔아서 생활을 해라. 근데 저희 신랑이 딱 이사장님처럼 웃으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래, 너 한번 두고 봐라. 그러고 저는 이제 떠났어요. 근데 3월 23일 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날 영국이 록다운이 됐어요. 그 뜻은 뭐냐? 3개월 동안 저희 신랑이 집에 갇혀 있었어요. 영국 이 집에.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네, 영국 집에 갇혀 3개월간 있었어요. 집에 갇혀 3개월. 있다는 네, 3개월. 그런데 여기 이발도 록다운이 못 없었기 하고요. 네. 이발도 못 이발도 왜냐면 록다운. 모든 것들이 올 스톱.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한테 라면하고 헤어밴드를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눈물 났겠어요. 눈물은 안 나고 재밌잖아요. 그렇게 어이없이 저를 제가 오버한다고 막 생각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 이제 살았구나. 7살짜리 아이 손을 잡고 정말 막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뭉클하면서 아 내 나라에 오니까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철저한 자가격리 이제 2주를 하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아이를 손잡고 간 곳이 청와대 근처였어요. 그쪽에 가서 아이한테 설명했어요. 이게 청와대고 이곳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너와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하고 웃으면 안 되죠, 이거. 웃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너가 커서 기회가 된다면 꼭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을 할 건지 그게 굉장히 저는 지금 근데 정말 제가 더 막 다이나믹한 것들도 많지만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고요. 2편으로 해서. 근데 너무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살았구나. 김은경 선생님 어땠어요?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네. 같은 날 같이 들어왔어요. 아십니까? 이 세 분은 약속도 안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여튼 그렇게 남편분들은 다 영국에 계시고. 네. 그 부분은 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신감 느껴요. 어떻게 남편분들을 그냥 두고 오실 아니 뭐 제 판단이니까요. 자, 심은경 선생님 그게 어떤 그 시기? 네, 제가 느꼈던 거는요. 영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인식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뭐 역사나 문화,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고 풍부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에 대한 그런 대처나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문제 인식 자체도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를 지금까지도 아직도 논쟁이에요. 논쟁이 네. 좀 이게 이제 지금 뭐 개인의 뭐 이런 인권에 침해를 하는 것이다, 나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이제 코로나는 더 번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한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영국이나 뭐 프랑스 뭐 유럽에서는 미국도 그렇겠지만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 아니냐 이런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전부 다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어딜 다녀도.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까지 저희 마스크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동선을 공개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고 이런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그런 당연한 모두를 살리기 위해 우리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공정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한국은 생각하고 그리고 빠르게 아주 대처를 한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 놀라워요. 뭐가 놀라운가? 그 신화가 깨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고도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신화였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와는 엄연히 다른 공동체와 개인의 가치적 문화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보는데 마스크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그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이고 죽고 살고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이 하더라도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죽음은 공동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서서히 한번 오늘 제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거냐. 왜 외국에 계시면 애국심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국내에서도 애국심은 철철 넘칩니다만은 해외에 계시면서 바라보는 한반도 문제.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이 연기에서 다 말씀해 주세요. 영국에서는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가 어떨 때 나오면 거기에서 바라보는 분단 문제, 영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분단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소개와 함께 영국의 민주평통의 역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편안하게 한번 말씀 여쭈고 싶어요. 신 박사님 시작하시나요? 제가 거둘게요. 우선 영국에서 저희 민주평통의 활동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고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전 국민들이 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서요. 전 세계에 이제 나라가 있고요. 이제 국내에도 지부들을 만들고 있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통일 골든벨이라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요. 민주평통 영국 협의회에서 하셨네요. 예, 영국 협의회에서 저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 통일관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글들을 보내서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심사를 했고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잠시만. 네. 시청자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은 남북의 통일평화문제에서 이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국에서 계시는 교포분들이 영국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분들이 그 먼 곳에서 그분들의 자식들 되겠죠. 자녀분들 네.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 글짓기 대회를 하고 작품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내에 있는 분들도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아, 예. 카메라에 카메라에 좀 비춰. 비춰드릴게요. 네. 참 대단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2020년 통일 골든벨 글짓기 대회 작품집 19기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우리 국내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분발하십시오. 통일평화문제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처음 이제 박사를 시작하기 전 12년 전에는 정말 왜 통일 문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전혀.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문제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북한 언어를 조사한다니까, 야, 너 간첩으로 오인받아. 친구들이나 같이. 국책의 언어 연구한다니까. 네, 너 유럽에서 그러다가 이제 월북되거나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논의까지 됐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12년간 이 연구를 하면서 지켜보아온 결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나 해외나 모두 많이 관심이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북한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경제 개방이나 북한도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된다. 예, 이러면서 많은 고무적이네요. 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김진영 이사님 같이 이렇게 북맹 탈출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많은 좋은 분들이 이런 10년 사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한국이 코로나에 아주 잘 대처하고 록다운도 없이 모든 시스템이 잘 이제 일어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도착한 이후에 김정은 지도자가 갑자기 이제 사라졌다. 네. 예,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가짜 뉴스긴 해도 뭐 도발, 북한의 그렇죠. 도발.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영국에 계신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너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전쟁 날 텐데. 그 중국 난리가 국경에 지금 났었어요. 군사들이 역설입니다. 난리 났었어요. 중국 국경에 군사들이 막 지금 대거 지금 말도 안 포진해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참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은 아니 이렇게 발전한 한국이 이런 메디컬 시스템과 모든 이런 코로나도 막을 수 있는 이런 한국이 전 세계 전쟁을 걱정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지금 있을 것이며 그렇죠. 아니 왜 우리가 자고 나서 내일은 전쟁? 아니야? 도발? 불안 말도 안 되잖아.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열망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열망하고 평화 통일에 대해서 열망하고 그렇죠. 교류의 장을 열고 싶다고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북한이나 남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유엔의 안보리 제재는 왜 이렇게 혹독한지 이 코로나의 인류애적인 그런 도움마저도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저번 주 방송을 보니까 지게를 끌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가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어떻게 하면 인류애적인 문제라도 조금씩 해결해가면서 앞으로 이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엔 안보리 이제 제재 생션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이제 개재가 되었는데요. 시작이 됐는데 그 제재를 추진한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P3,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이고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런 유엔의 많은 제재들을 만들고 혹독한 제재들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검토를 한 두 개 국가가 더 있어요. 러시아, 중국.
그러면 이런 국가들과 앞으로 우리가 꼭 미국만을 가지고 매일 방송에 나온 미국과의 협력, 협상 결렬 이런 네. 방송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번까지 겪은 일들을 이제 모델 삼아 문제가 보면서. 풀리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들도 한번 네. 생각해 보자. 저희가 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상임 이사국이고 중요한 네. 국가입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저희의 그런 뭐 인맥이나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중요한 영국의 인사나 프랑스의 인사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우리 국민들, 북한과 남한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다. 통일을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일단 교류와 경제 개방 필요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 자리에 앞으로 10년 안보를 걱정하며 전쟁을 걱정하며 살 수 없다. 이런 예, 저희의 그런 마음이 이제 서서히 다양한 외교 채널로 이제는 접근해서 미국뿐이 아니라 미국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진짜 필요합니다. 네. 말씀처럼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주 간 프랑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는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남과 북은 평화를 원한다. 네, 교류를 남과 원한다. 북은 종전을 원한다. 네. 근데 미국적 세계관은 북측과의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은, 프랑스는 미국적 이해관계에 경도되지 말고 남과 북,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전 평화를 그렇게 원한다는데 지지해 좀 해줘라. 자꾸 알려야 돼요. 제재는 전쟁이다. 그럼요. 오히려 제재 자체가 인권을 유린한다. 그 인식을 영국에 계시니까. 네, 저희가 영국에 계시니까. 그 인식에 대해서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이 분단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맞죠. 궁금해요. 그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해요. 네. 그 모두들 해외 다들 나가 보셨겠지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니? 그럼 맞아요. 우리는 Korean, 한국 사람이라고.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From South Korean or North Korean? South or North. 꼭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길어져요. 설명하려면. 저는 지금 40년째 외국 생활하는데요. 매일같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게요.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래서 그 질문에 어렵다, 이거. 그 질문에 대해서 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냐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딘가가 불편하고 찝찝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저 이해해요, 이거. 근데 네, 그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나라는 분단된 나라로 이 의식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제 프랑스 친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치고 패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이런데요. 너네들 남한 북한 놀이 좀 그만해. 충격이다. 충격적이시죠. 어린이들. 네. 프랑스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반 애들이 가정. 싸우는데 니들 아니 그러니까요. 코리안들처럼 전 세계 평화인데 이렇게 싸운 나라 어린이들서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하나이기 전에 분단 국가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딱 이미 프레임이 돼 있는 갖췄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해본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저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이렇게 그대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남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냥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냥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러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역동적으로 정치적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해가면서 네.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는 하나였다. 맞죠. 그러니까 그 맞네. 더블 아이덴티티를 꼭 이렇게 합쳐서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 남의 손에서 지금
이렇게 분단이 되었고 또 그 우리의 존엄성을 건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맨날 침략만 나가잖아요. 중국에서 침략당하죠. 일본, 그다음에 6.25 끝나고 소련, 일본, 아니 소련, 중국, 미국이 38선 네. 갈라놨죠. 구워버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남의 손에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그 사실이 이제 가슴이 아프고 상처이고 또 이제 이렇게 낫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 불편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불편함이요.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불편함이네. 끊임없는. 네. 그래서 그 불편함에 우리는 끝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가져오느냐.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무조건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그런 틀을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각도. 그런 네.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좀 이런 비전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오케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분단된 국가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였어. 그 두 개를 다 같이 다시 복구할 때부터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해봐야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예. 있고, 또 그래야지만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그 이미지가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프랑스 그 일반 가정에 아이들이 싸울 때 왜 너희 싸우는 노숙을 싸우는 것처럼 그러고 있냐, 네. 그런 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끊임없는 그 불편함의 건조에는 분단 극복, 통일평화에 대한 비전들을 교포들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들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진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좀 비전을 이야기해야 된다. 네. 우리는 한반도의 종전을 원한다. 네. 남과 북이 화해롭게 살기를 원한다.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가 한반도의 분단 70년을 강제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라도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네.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남과 북은 통일평화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분명하게 근데 이 불편함을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일 뼈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죠? 못 느낍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 외국의 시선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봐요. 네.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부끄럽잖아요. 부럽죠. 네, 그 언론에 뭐 북한이 이제 뭐 이런 개성공단 예. 연락사무소 폭파했다. 그럼 더 이렇게 더 오버돼서 그런 질문을 받을 자극적인 때마다 메시지. 예. 자존심이 네. 네, 그렇죠. 뭐 김여정 또 뭐 전 그냥 이게 네.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근본 요인으로 작동되는 게 분단 체제. 결국 이것을 평화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5천만 뿐 아니라 전체 해외 교포 전체의 품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좀 보는데,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분단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맞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반도라는 곳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래 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오랜 아니 해외 왜 생활 이렇게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강대국들의 알력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 한반도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정말 남한과 북한은 정말 새우등 터지듯이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10년은 우리 인식을 바꿔서 새우가 고래를 조정한다. 그래서 고래의 이 알력 싸움보다는 파워의 이동, 우리가 조정해서 앞으로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초대되었고, 유럽, 미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활동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영국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의 자문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그 강대국들, 진짜 강대국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 등이 터졌는데,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약소국가인가? 분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소국가이다. 그들은 이 땅을 분단시켜 놓고 주변 국가들은 분단 체제 유지가 혈안이 되어 있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남과 북이 평화로 가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이미 약소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늘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 속에서 선택을 하라. 말도 안 되는 전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디든 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이 배워나가게 되면 미중 속에서의 갈등 관계 속의 선택지는 우리에겐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실질의 약소국이 중견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가면 현재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 문제의식을 영국에서 해외 40년 이상 계시면서 늘 고국 한반도 문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불편함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하셨죠? 아니 뭉클. 슬펐어요. 네. 진짜 네, 슬펐어요. 네네네. 네. 서러워요. 짠하면서. 서러워요. 서러움이에요. 서러움이에요. 서러움은 눈물인데 네. 짜증나요. 네. 열받고 열받고 화나요. 네. 이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더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현정 선생님께서 우리 방송의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특한 경험이 있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을 하셔가지고 해외로 나가신 분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여성분의 삶을 이렇게 쭉 책으로 적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그걸 읽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잠시라도 좀 책 소개도 좀 하고 네. 좀 나누고 싶어요.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길게는 설명을 안 네. 하겠습니다. 이 르꼬엔이라는 책을 제가 부르라가지고요. 우리가 잘 발음이 안 돼요.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책을 그 르꼬엔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르꼬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1년 후에 나오는데 이 타이틀은 한국어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제목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두 한국인 여성 그렇게 되는데 예. 좀 제 마음에 좀 들지도 않고 예. 조금 더 고상하게 제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는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도에 우연히 탈북자 여인 한 분을 만났어요. 탈북자 여성분을 만났다. 네, 그래서 그분도 50대, 저도 50대.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 한 분이 그냥 영국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솔직히 무슨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거죠.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어떻게 이야기. 살았니? 예, 바로 그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되냐? 고향 뭐 바로 그렇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 책은요, 뭐 정치적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삶에 대한 그 내용으로 가꿔진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친구들하고 관계, 선생님하고 관계, 학교에서는 뭘 배우고, 밥을 먹을 때는 무슨 반찬을 먹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썼어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들이 놀이할 때 그 전쟁 놀이를 하는데 보통 이제 남한군, 미군 그리고 북한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나는 맨날 남한군만 시키냐고, 나도 북한군 할래 이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맨날 미군 시키지 마, 나도 북한군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놀이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과 함께 이제 물론 끔찍한 그런 얘기들도 많지만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네, 제가 느낀 거는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우리하고 그 감정이라든지 뭐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 6.25 사상이라든지 6.25 사상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이분의 아버지가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불구인 큰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불구인 큰아버지도 같이 함께 모시고 살고, 또 남동생도 같이 살고 여동생도 같이 살아요. 홀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뜨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남 되시는 분이 다 맡아서 다 해요. 그런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하고 전혀 다른, 이게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5,00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70년을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민족, 한동포라는 것을 최 선생님께서는 이 동년배 비슷하는 50대 같은 또래의 북측 여성의 삶들을
대화 속에서 거의 다 체험하신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렇죠.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출판이 돼서 프랑스 그 출판사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열심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북토크, 그 북콘서트라고나 예.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런던에서 하고 파리에서 하고 벨기에 그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고 제네바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에서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하고 보르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교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 대학 그런 데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 반응들이 중요해요. 진짜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어떤 반응들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일단 이 책을 읽고서 자기는 이 책을 그냥 한번 읽고 이렇게 꽂아두는 그런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네들을 도와줘야 하니? 바로 그렇게 질문해요? 네, 그렇게 질문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너네들이 네. 그렇게 평화 통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는 상정이죠. 네, 우리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그냥 보통 생활하고 있는데 뭘 그런 도와줘야 게 아닌 것 같다고.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맞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됐죠. 거기 그 질문에 또 답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죠. 거기까지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 책이 그러한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너무 이 메시지가 그렇게 나간다면은 저는 이 책을 쓰기를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네네.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 선생님은 40년째 외국에서 활동하고 삶을 살고 계시는데 북측 여성분을 우연찮게 영국에서 만나서 거의 비슷한 여성으로서 삶을, 일상적 삶을, 북측에서의 삶을 쭉 듣는 과정 속에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전혀 아닌 여성으로서 일생을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냥 겸허하게 풀어놨던 것들을 썼는데, 이런 책들은 제가 북측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소중한 책들입니다. 왜냐? 적대적 분단 체제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북맹도 만들었지만 미국이 전쟁 중인 북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 유럽적 세계관 속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적대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된 인식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은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교정할 수 있는, 그들도 별로 다름이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들인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내년에 아마 우리 한국어판으로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꼭 한번 사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북맹을 넘어갈 수 있는 진짜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학자 입장에서도 알아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이미 평화이고 통일인데요. 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영국 돌아가셔서도 프랑스 내지는 많이 다니시면서 북 콘서트를 더욱더 많이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리고 네. 기회가 되시면 우리 네. 국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북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이 네. 책들은 꼭 읽혀줘야 됩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국내에 있다고 해서 북을 잘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마도 이 책을 구술을 하신 그 북측 여성분은 어느 단위보다도 편안하게 담담하게 지난 과거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네. 국내에 계시는 탈북자분들은 늘 경직되어 있고 눈치 보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걸 하셨다는 것은 많이 내려놓고 진짜 편안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잘 되길 진짜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2-3시간 더 가고 싶은데 지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이분들 제가 민주평통 영국 협의회 분이라 그랬죠. 제가 이분들 만났을 때 들었던 것 중에 해외에서 저런 활동도 하는구나. 영국 민주평통이 엄청난 일을 했었어요. 영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교포분들도 계시지만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사실은 많이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민족 부유의 명절인 설날에 함께 같이 축제처럼 같이 어울려서 놀았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소개도 좀 들어보고 혹시 영상 공유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네. 자, 나오네요. 먼저 설명부터 좀 듣고 그 민주평통연구협의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 요걸 검토하시면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이 우리 고유의 민족의 설명들을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를 설명도 듣고 영상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예, 설명해 예,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위원이 됐잖아요. 예, 민주평통 자문위원 되셨죠?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그 부서가 있어요. 근데 예. 저희는 이제 탈북자 교류 분과라는 데 네. 독특한 분과. 네, 그런 분과, 예. 그 분과가 아주 중요한 네, 분과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영국 그 실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영국에 지금 탈북자가 한 800명 정도가 800명. 살고 예, 있어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음. 체류하고 인권 있고, 비자를 받아서요. 그 뉴몰든이라는 그 소위 코리아타운에 거의 다 네. 몰려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탈북인 없이는 뉴몰든 한국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10년째 한국인과 탈북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상 네. 통일의 사회라고 상상하시면 예. 그렇게 될 것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10년째 누려온 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단합니다. 그런 그 배경으로 이제 탈북자 교류분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실질적이고 또 정신적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는 그런 행사를 진짜 훌륭합니다. 예. 네, 서로의 만들어 교류의 장. 보면서 예. 예.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더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가까워지자. 뜻이죠. 네. 가까워지자 네. 그런 뜻에서 이제 행사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저희가 민주평통 그 위원이 된 게 11월 달이었고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행사를 만들어야겠는데 벌써 연말 연초잖아요. 설날이 1월 25일이에요. 분위기 아시겠죠? 예. 야, 한 달도 어벤져스 움직였네요. 네.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네. 초대장 뿌리고 버젯 얻고 해가지고 1월 25일 70명의 탈북인이 참석을 가족? 해주셨고 70여 분이 왔다고요? 70분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 아닐까요? 유일한 그럼요. 사례죠. 그런 거 한도 없어요. 없어요. 네. 네네네. 그다음에 대단하십니다. 네. 또 저희 아버지를 깜짝 놀라셔요. 그런 일이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상돼요. 그래서 70분의 탈북인, 70분의 한국인, 그러니까 네. 총 140명이 모여서 함께. 함께 네. 아이들 위주로 게임, 가족. 뭐 윷놀이, 제기차기, 제기차기, 뭐 그다음에 케이팝 댄스. 그게 통일이잖아요. 그게 통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잖아.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요. 한 북한 자리에 음식. 모여서 네, 남한 그러니까 음식.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그게 전혀 아니고요. 함께 만든 행사예요. 그게 함께.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가 중요한데 그쪽에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북한 분들한테 북한 음식을 해오세요. 네, 탈북민들한테. 신의 한 수네. 예. 그들도 순대. 자발적으로. 네. 네, 아바이 순대, 그다음에 두부밥. 두부밥, 네. 만두.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북한 음식을 해오셨어요. 맞죠. 저희는 전형적인 한국 음식을 해갔어요. 그래서 그치. 같이 그 테이블에다가 쫙 놓고 아름다운 네. 네. 생각만으로도 막 흥분돼요. 네. 진짜. 이제 이거 보시면 우시겠네요. 네. 예. 네. 한번 영상이 볼까요? 준비되어 있다고 네. 합니다. 네네네.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장면이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사예요. 시청자분들, 영국 민주평통협의회에서 탈북 교류협의회가 주관해서 설날 맞이, 이거네요. 남북한 설맞이 화합대잔치. 남과 북이 함께 이렇게 영국의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평통 런던 장 회장님이시네요. 네, 뭐 괜찮죠? 네. 보는 것만 해도 이게 지금 전체가 긴 저거죠. 네, 여기 북한 딱 보면은 이제 네, 남한 북한 같이 탈북민들도 섞어서, 계시고 네. 테이블도 같이 섞어서 앉게끔 노래도 그다음에, 하고 네. 차세대 음주 가문은 남북 똑같이 능해요. 북측분들 노래 잘 놀죠. 네, 맞아요. 진짜 잘 놀잖아. 네, 북한의 북한 댄스, 춤, 북한 춤. 네. 네. 함께 만들었네요, 진짜. 노래. 네. 이 테이블 만드는데도 북한분 반, 남한분 반, 이게 K-pop. 북한 네. 어린이 예, 북측 애들, 네. 청소년, 네. 청소년들이 네, 케이팝, K-pop. 네, 네. K-pop은 어디나 참 그렇죠. 네. 저 뒤에 BTS나 흐뭇했겠습니다.
네. 세계 평화고 세계 통일이죠. 네. 북측 그다음에 대표분입니까? 이제 북측 바이올리니스트 네. 예, 이제 월북하신 아니 월북이 아니라 참. 네, 탈북하신 이게 지금 전체 6분짜리죠. 네. 다 볼 수는 없네요.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참 네. 요거 저한테 파일 주시면 김양TV에다가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네. 요거를 소개하고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도 네. 우리 대한민국 교포분들하고 북한 인텔 전문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행사를 설날 맞이 이런 거 처음일 거예요. 네. 네. 민주평등 네. 전 세계 처음이에요. 해외도 없을 처음이에요. 겁니다. 네, 처음. 이 감사합니다. 모범은 처음인 많이 것 좀 같아요.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했던 평화이고 네. 우리가 사실 통일이잖아요. 네.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나누는 게 통일인데 뭐 그 어렵다고 네. 못했을까요? 윷놀이 하고 네. 우리가 준비했던 이 영상 대충 이제 저걸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시청자 의견을 주셨어요. 161명의 시청자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증명이 되네요. 아이디 더불어살기라는 분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디 희망진아 분이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네요. 네 번째, 외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더 애국자. 네. 애국자분들 맞습니다. 증명된 애국자분들이십니다. 다섯 번, 역동적으로 한반도 남북 통일을 이룩해야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디 남북평화 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디 RHINO88님께서 민주평통은 어떤 조직인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민주평통은 말입니다. 풀네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약자가 민주평통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평통의 의장이십니다. 국내외, 해외 교포까지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 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분들이 계십니다. 민주, 평화, 통일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 해외를 만나서 여론들을 수렴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지들도 이렇게 설파하는 통일 평화 관련된 민주주의 관련된 대통령의 정치 철학들과 함께 공유하고 건의하고 대통령이 민주평화 통일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자문하는 그런 자문위원들 기구가 바로 민주평통 자문회의입니다. 오래된 조직이고요.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공식적인 통일평화 관련된 유일한 공식 조직이 민주평통 자문회의 역할들입니다. 해외에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지금 제가 모신 분들이 영국 민주평통협의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세 분의 자문위원님들이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네. 조만간 영국 가신다 그러죠. 네. 가기 전에 한 번 더 잡든지. 네. 좋습니다. 아쉽잖아요. 언제든 아쉽기 불러주세요. 때문에 네. 최현영 쌤, 신쌤, 우리 임쌤, 우리 진양라떼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당부의 말이든 소감이든 하고 싶은 말씀들 뭐라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제가 저부터 마칠게요. 당부할게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잘 들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탈북자 한 분하고 평화 통일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맞죠. 부지런히 시작하세요. 부지런히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세요. 조그만한 일이더라도 그렇게 시작해야지만 이게 시간에 걸리면서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빨리 시작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70년 분단 체제는 호락호락한 체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에도 늦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지금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저희가 이제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안고 지금 있습니다. 현 시대 부딪힌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느 세계 국가보다도 굉장히 밝은 미래가 있어요. 이 한국이라는 큰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그리고 평화적인 그런 하나의 장으로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면 여러분이
미래는 정말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해외에서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분단 현실이 앞으로 꼭 필요하고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임혜정 부간사님. 지난 2월 아까 말씀하셨듯이 터키에서 김진양 이사님을 처음 만나 뵀었고 그때 이사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왜곡된 통일에 대해 왜곡된 진실들 그리고 개성공단의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가슴 깊이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저에게는 북맹 탈출의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조금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찾아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해외 특히 영국에서 영국 국회의원들 혹은 저력 인사들을 만나면서 남북 통일이 중요성과 그 중요성과 특히 왜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오픈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필하고 정말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저도 홍보하고 노력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돕고 싶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솔직한 제 소회는 가슴 뭉클함이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신양라떼를 장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1시간 내외로 끝내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많습니다. 이런 아쉬움의 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조만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시게 되는데요. 남다른 애국자분들이 계신다. 그것이 민주평통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내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을 이 세 분이 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나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배우는 삶이지만 세 분의 말씀들 속에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진양학대를 통해서 1시간 반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많은 통찰, 인사이트 내지는 감흥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마음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현재의 분단의 이 엄혹한 위기를 평화와 통일로 만들어가는 큰 계기, 자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하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할 텐데요. 이것으로서 우리 세 분은 박수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